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썸네일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볼 차는 벤츠 C클래스예요. 그런데 이 차에는 특별한 기능이 들어갑니다. 날씨 알려줘. 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자기소개해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 기상캐스터 홍지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차량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차는 벤츠 C클래스 C200 아방가르드 차량이고요. 2017년식이고 저는 이 차를 탄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구입을 할 때는 한 3,500 정도의 중고로 구입을 했고요. 5만 뛰었을 때 제가 샀고 지금은 거의 8만 돼가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15,000 보통 정도로 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 차 유지비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유지비는 이제 기름값 말씀이시죠. 한 달에 25만 정도? 연비가 11에서 14? 근데 요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거. 연비가 여기 나오나? 아직 연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연비 지금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평균 10.2km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벤츠라는 거. 이 삼각별이 주는 이 자부심. 그게 좀 큰 것 같고요. 하차감도 좋지만 승차감은 물론이다. 운전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아반떼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반떼를 좀 타다가 이제 운전도 좀 능숙해졌고 좀 새 차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려를 했던 게 G70 그리고 벤츠였어요. 근데 왜 벤츠였냐면은 그래도 외제차 탈 거면 벤츠다. 약간 요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또 C클래스를 제가 산 이유는 일단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G70도 이제 주행을 해봤고 C클래스도 주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중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G70이랑 C클래스랑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새 차는 C클래스가 훨씬 비싼데 이제 중고로 봤을 때는 이제 G70이랑 C클래스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C클래스 사는 게 더 낫죠. 옵션 면으로 봤을 때 조금 아무래도 국산차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벤츠로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A, C, E 중에서 C를 선택한 이유. 제가 이 차를 딱 사기 시작했을 때가 A가 막 나왔던 그 시기였는데 A는 확실히 좀 작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봐도 작게 보이고 이 안에서도 좀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아반떼를 탔었잖아요. 또 너무 커지는 건 싫었어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도 너무 부담스럽고 주차할 때도 아무래도 너무 크면 주차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저 혼자 탈 거기 때문에 딱 요 C클래스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것 장점으로 꼽으신 건 벤츠다. 그쵸? 다음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주행감? 승차감? 인 것 같아요. 주행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반떼에서 C클래스로 넘어올 때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이스 스케이팅 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어쨌든 이 벤츠 주행감이 훨씬 부드럽고 잘 나가고
그런 안정감이 있죠. 네.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아반떼는 그 속도감이 다 체감으로 느껴졌었는데 C클래스는 그냥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반떼가 아직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 타면 카트 타는 느낌? 그래서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려도 이 속도감이 너무 잘 느껴져서 속도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네. 밖에서 공기 소리도 들리고 노면도 꽉 달리는 게 느껴지면 그쵸. 아 내가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게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 달 때 약간 두둑두둑 하면서 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주행감을 주행감. 두 번째로 꼽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변속 기어가 보통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데 이 벤츠는 이 핸들, 오른쪽 핸들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었는데 이게 더 이쪽에 있는 게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적응을 하니까. 왜냐면 손이 여기까지 안 가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어쨌든 서 있을 때 계속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했는데 오토홀드 있으면 차가 빨간불에 걸렸다. 그럼 딱 걸어놓고 잠깐 쉬면 되는 거죠. 되게 이 차가 되게 신통했던 적이 있어요. 퇴근길에 눈이 되게 많이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난리 난 거 아시죠? 서울.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이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다 조금만 이제 경사가 있어도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차들이 못 올라가는 그쵸. 거예요. 반포대교 거기 살짝 올라가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안 미끄러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후륜이에요. 오. 우와, 이거 되게 신통하다. 그랬죠. 후륜인데 눈에서 잘 안 미끄러졌다. 네.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요즘 자동차 뭐 수입하고 그럴 때 반도체 이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옵션이 좀 많이 빠져서 차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 시트도 보면은 요즘에는 이 옵션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건 전자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네. 전자식이 아니거나 수동. 아니면 이게 메모리 시트가 없거나 네. 이거는 뭐 시대적 특성상 네. 네, 오히려 중고차에 더 전자식 기능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 디자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이 디자인이 뭔가 너무 스포티하지도 않고 약간 이쁘면서 적당히 우아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 C클래스는 제가 알기로는 뒤에 그 날개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아방가르드는 뒤에 날개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 날개가 없으면 좀 약간 밋밋해요. 네네네. 그럼 일반 C클래스는 좀 밋밋한데 네. 쪽에 달려있어서 이 차는 좀 이쁜 것 같다. 네. 사실 아방가르드 디자인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요? 네, 익스클루시브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벤츠라고 하면 네. 이렇게 앞에 삼각대 올라와 있고 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올라와 있는 좀 올드한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네. 뭔가 좀 올드해 보여요, 저는. 그러면 단점 말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중고차로 샀기 때문에 제가 뭐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방가르드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아반떼를 탔을 때도 핸들 열선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반떼도 별로 옵션을 많이 추가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핸들 열선이 있었는데 요거는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손시렵게 약간 덜덜덜하면서 타야 되고, 겨울에 약간 아반떼가 잠깐씩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G70하고 이제 C클래스를 이제 처음에 고려를 했었잖아요. 국산차의 옵션이 정말 다양하고 좀 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계기판까지 다 전자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클래식하죠.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벤츠 공식 매장에 가서 주행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 딜러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딜러분도 내비는 쓸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내비 한 번도 쓴 적 없고 터치패드도 거의 안 쓰고 요거 돌리는 걸로 보통 쓰고 있어요. 터치가 안 되니까 이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라디오를 듣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핸드폰 연결해서 음악을 네. 듣고 이제 음악 들을 때는 돌려가지고 음악을 넘기는데 이 터치패드에 손이 닿으면 이게 또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돌리다가 그냥 이게 막 이렇게 터치가 되면 이게 막 넘어가요, 그냥. 오히려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방해가 돼요. 그렇다고 터치패드 쓰기에 약간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느낌? 네. 네, 다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어플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거치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맞는 거치대를 못 찾았습니다. 커뮤니티 찾아보고 이제 거기서 추천해 주는 걸로 샀는데도 그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다는 게 어떻게 안 맞는 건지? 쓰러진다 해야 되나? 딱 고정이 안 되고. 고정이 안 됐어요. 사실 이렇게 송풍구가 동그래서 예쁘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폭이 좁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끼고 고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부착해서 쓰는 내비게이션. 그쵸. 그것도 있는데 그건 좀 꺼려지더라고요. 차를 아끼는 마음에. 네, 이렇게 막 끈적이는 거 남을까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컵 홀더에다가 그냥 두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벤츠 C 차량에 맞는 핸드폰 거치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이. 이게 디자인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왜 안 쓰는지, 그러니까 디자인만 봐도 알겠죠. 공기청정이 안 됩니다. 공기청정 기능이 없어요. 보통 공기청정 기능 최신 거에 나오는 기능이니까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저는 또 기상캐스터고 맨날 미세먼지 상황을 체크를 해서 그런지 네. 되게 공기청정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뭐 황사나 있을 때 요거 있잖아요. 내기순환. 내기순환 요거를 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야지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에어컨을 끄면 아예 이 기능, 내부 순환 기능을 못 쓰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직업적인 이유네요. 네. 또 이게 제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조수석 의자 쪽에서 좀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차만 그런 건지 뭐 C클래스 차량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차주님께서는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 아까 처음 탔을 때부터 이쪽뿐만 아니라 센터페시아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네. 있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소리가 굉장히 미묘하게 들려서 네. 지금 컨텐츠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네. 뭔가 미세한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 그 집에 혼자 조용하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딱딱 소리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벽 같은 데서 약간 그런 비슷한 소리가 가끔 날 때가 있어요. 네. 또 앞에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하면은 그 경고음 들리는 거 있죠. 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센시티브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지나갈 때도 가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요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든 벤츠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센시티브한 거? 안전을 위해서 민감하게 만들어놨겠지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조금 불편이 있다. 좀 과하다. 네. 그 한 번은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요? 삐삐삐삐삐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전벨트 안 메고 갈 때처럼 계속 뭐라고 띵띵해서 차가 네, 경고 줄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눈이 올 때 네. 끌 수는 없나요? 끄는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벤츠 그 회사 측에서 인정한 건 아니지만 벤츠 직원들이 인정한 게 세 가지가 있네요. 네. 내비게이션 못 쓸 것, 네. 터치패드 못 쓸 것, 앞에서 계속 뭐가 눈이 내리거나 사람 있으면 엄청 삐삐삐삐 할 것. 네. 이건 고치지 못한다. 네네. 다음 단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골린이거든요. 그래서 라운딩을 갈 때 캐디백을 실어야 되는데 캐디백이 하나가 정말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것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트렁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트렁크가 이제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눌러서 열어야 된다는 거? 그래도 벤츠인데. 내가 벤츠인데 그래서 골프 가가지고 캐디백 실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딱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손으로 딸깍 하면서 닫을 때도 쾅! 수입차 살 때 가장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비잖아요. 특히 뭔가 고장 나거나 사고 났을 때 그런 걱정은 없으셨나요?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제 잘못은 아니었고 뒤에서 이제 택시가 받았는데 이제 순간 내 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 약간 그 생각부터 약간 들더라고요. 그때 한 뒤에 살짝 박았는데 한 200만 원 나왔나? 네. 그랬을 거예요. 아, 수리비가 살짝 박아도 200만 원이다. 네. 부담되는 금액이죠. 갑자기 200만 원을 내기엔. 그쵸. 네. 다행히 택시 분이 이제 과실이어서. 예, 100% 다 해주셨는데 좀 조심해서 다녀야죠.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카가 온 거예요. 네. 이 차랑 똑같은 차가 온 게 아니라 이 차의 뚜껑이 열리는 버전. 네. 까브리올레. 까브리올레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시트가 빨간색인 거예요. 그쵸. 뚜껑 열려면 시트도 화려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성을 자극하는 네,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신나게 뚜껑 열고 타고 다녔죠. 그러면 이 차에 나왔다는 건 어쨌든 다른 차도 알아보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차를 알아보려고 나오신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린인데 이제 이 차가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뒤에 캐디백이 간신히 들어간다는 거? 좀 캐디백도 좀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그런 SUV. 알겠습니다. 저희 딜러분들이 저희 인터뷰를 보고 차를 준비해 놨을 거니까요. 들어가서 차 확인하시죠. 네, 저는 그럼 날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love you